여러분 진지하게 시작해 볼게요. 지금 테슬라 사이버캡이 미국 전역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뉴욕 그리고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최소 10대가 도로 위 테스트 중입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야간 주행까지 포착됐어요. 테슬라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정말 흥분되는 시기입니다. 왜냐고요? 이 차가 바로 테슬라를 연간 400만 대 생산체제로 끌어올릴 핵심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13일은 테슬라의 운명을 바꿀 운명의 날입니다. 자, 미국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에서 자율주행 규제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사이버캡이 왜 테슬라의 전부인지,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바꿀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이버캡은 단순한 신차가 아닙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변혁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는 전기차를 만들어 왔죠. 하지만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운전자가 없도록 핸들도 페달도 없이 설계됐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비슷합니다. 피처폰에 터치스크린만 붙인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터치만을 위해 태어난 아이폰처럼 사이버캡도 자율주행이 기본값입니다. 인간이 운전하는 건 옵션조차 아니에요. 여기에 언박스드 공정이라는 혁명적인 제조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건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인데 기존 공장 시스템이 왜 비효율적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존 자동차는 긴 조립 라인을 거쳐 한 단계씩 순서대로 만들어집니다. 마치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끓어야 면을 넣는 것과 같죠.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거대한 공장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의 언박스드 공정은 병렬 방식입니다. 즉 모든 공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피자를 만들 때 한 명은 도우를 만들고 다른 한 명은 토핑을 썰고 또 다른 명은 오븐을 예열한 뒤 마지막에 합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겠죠? 공장 공간은 줄이면서 생산량은 2배, 3배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이버캡을 연간 수백만 대 생산하려면 이런 효율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 테슬라의 목표는 사이버캡을 모델 Y보다 더 많이 파는 것입니다. 비결은 가격입니다. 사이버캡은 대당 약 2만 달러 이하, 우리 돈으로 2,600만 원 정도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형차 가격의 절반 수준이죠. 게다가 운전자가 없으니 택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사라집니다. 주행 비용은 킬로미터당 약 200원에서 300원 수준으로 지하철 요금과 비슷해집니다. 반면 일반 차량 유지비는 킬로미터당 600원이 넘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누가 차를 직접 사서 고생하며 운전하겠습니까? 넷플릭스가 비디오 대여점을 사라지게 했듯 사이버캡이 개인 차량 소유의 시대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 4월 기가 텍사스에서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딱 석 달 남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약속이라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작년 11월부터 미국 곳곳에서 여러 대의 테스트 차량이 동시에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로 테스트 시작부터 양산까지 6개월이 걸리는 업계 관행을 생각하면 타임라인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테슬라 공장에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이건 양산 직전에 하는 최종 검증 단계입니다. 마치 연인 사이에 고백만 남겨둔 것처럼 테슬라도 본격적인 시작 직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거대한 벽 규제만 빼고요. 미국에는 현재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에 대해 연간 2,500대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는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모든 차는 인간의 조작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이죠. 하지만 연간 120만 대를 생산하는 테슬라에게 연간 2,500대 생산 제한은 치킨집을 차려놓고 하루에 닭 2마리만 튀기라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세도 안 나오는 수준이죠.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려면 최소 25만 대는 생산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규제 청문회가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생사만큼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논의되는 셀프 드라이브 액트 2026 법안의 핵심은 생산 상한선을 9만 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40배 가까이 늘어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는 양산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처음엔 느리게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S커브 곡선을 그리는데 9만 대라는 상한선은 그 폭발 단계 직전까지 버틸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마라톤에서 몸이 풀리기 전인 초반 5km를 무사히 넘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규제 청문회 결과나 사이버캡 실시간 목격 소식처럼 테슬라의 운명을 바꿀 속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직접 큐레이션한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 고정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미국은 자율주행 규제가 주마다 제각각이라 아주 복잡합니다. 텍사스에서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안 되는 시기죠. 특히 규제가 까다로운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테슬라에게 큰 벽입니다. 서울에서 딴 면허가 대전에서는 안 통하는 황당한 상황인 셈입니다.
전국 단위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이 규제 통일이 필수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연방정부가 단일 기준을 정하고 각 주 정부가 이보다 까다로운 개별 규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연방 선점 조항도 논의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테슬라는 단 한 번의 승인으로 미국 전역을 누비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현재 테스트 중인 사이버캡에는 핸들과 페달이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핸들은 일반 차와 달리 바퀴와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전자식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입니다. 마치 게임 조이스틱처럼 전기 신호로만 바퀴를 움직입니다. 이 말은 커넥터만 분리하면 핸들을 언제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영리한 설계죠? 규제가 풀리면 핸들을 떼고 팔고 안 풀리면 핸들을 달아서 팔면 됩니다. 테슬라는 법이 어떻게 바뀌든 즉시 대응할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규제 완화가 무산된다면 어떨까요? 테슬라는 그냥 핸들을 달아서 일반 차량으로 팔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 상한선 규제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2인승차는 비주류였지만 사이버캡은 다를 겁니다. 공간은 넉넉하고 압도적으로 안전하며 비감독 자율주행 기능까지 갖춘 2천만 원대 차량이라면 출퇴근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채는 보통 한두 명만 타니까요. 굳이 큰 차가 필요 없는 도심 유저들에게 사이버캡은 완벽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진짜 무서운 점은 자체 생산 능력입니다. 웨이모나 주크스 같은 경쟁사들은 직접 차를 만드는 공장이 없어 외주에 의존합니다. 연간 만대 생산도 버거운 수준이죠. 반면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를 통해 연간 수백만 대를 찍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 상한이 올라가면 그 혜택은 오롯이 생산 인프라를 갖춘 테슬라가 독식하게 됩니다. 경쟁사들이 상한선을 낮게 유지해달라고 로비를 하는 이유도 테슬라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100억 마일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도로의 복잡한 돌발 상황들을 모두 학습하기 위해서죠. 현재 테슬라는 약 71억 마일을 달성했고 올해 안에 100억 마일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이 통계적으로 훨씬 안전하다라는 것을 규제 당국에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감독 자율주행, 즉 운전 중에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의 열쇠가 바로 이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 불편한 진실도 짚어볼까요? 테슬라는 2025년 판매량이 전년 대비 줄어들며 역사상 두 번째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팔아서는 예전 같은 독주가 불가능하다는 신호죠. 그래서 사이버캡을 통한 로보택시 시장 진출이 더욱 절실합니다. 아무도 지배하지 못한 1,000조 원 규모의 로보택시 시장에서 테슬라가 왕좌를 차지한다면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로보택시 회사로 탈바꿈하는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규제 청문회 결과에 따라 그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고 자율주행 승인이 난다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3조 5조 달러를 향해 갈 것입니다. 설령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테슬라는 데이터와 생산력이라는 압도적 무기로 결국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분석과 실시간 속보는 댓글 고정 링크의 텔레그램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성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